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김건희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장외 설전이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그 배경을 놓고 오늘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방바닥에 누워서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날씨가 더워서 잠깐 수의를 벗고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체포를 저항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있었다는 것은 특검 측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강력하게 이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계속해서 설전 오가고 있습니다. 네, 당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어요. 7일까지만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7일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어서 그 안에 체포 집행을 또 시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한다면 연장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중에 집행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이 표현을 보자면 일단 체포영장을 추가로 집행을 시도할 때도 강렬하게 저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몸에 손을 대면 그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거 보면 독직 폭행 같은 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직 폭행이라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 인신 구금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구금을 한다거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측의 어떤 교도관들이 고의로 폭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접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범법행위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속 수감 중인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그것부터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풀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인신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 수감 중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위해 조사, 소환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강제적으로 조사를 시행하려면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되었다는 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 즉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입니다. 네. 장소적인 특수성과 신분상의 특수성이 지금 좀 문제로 뽑을 수 있을 텐데 서울구치소라는 장소적인 특수성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특검 측에 파견된 인원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는 특검 측에서 하더라도 교도관들의 협조나 교도관의 물리력인 행사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집행법 100조에 보면 언제 교도관들이 강제력,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면 도주를 한다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어떤 교도관 등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 중에서 지금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 없이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강제로 본인을 소사실로 옮기려고 시도한다면 바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출석 여부나 공개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어떤 공개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환 요청이 있었을 당시에도 하루에 한 가지 혐의로만 조사를 받겠다 내지는 짧은 시간 여러 번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가 이 특검 측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 하루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거나 다른 방식의 조사를 또 제안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는 보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충분히 준비 기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환에 불응한다면 곧바로 어떤 강제적인 조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다 김 여사 조사를 위한 준비 수순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중기 검사 특검이 이끌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수사 기법 중에서도 특히 최종적으로 지금 이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증거 자료들을 모두 모으고 있는 그런 수사 기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관련인들,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들을 모두 모으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큰 줄기와 뼈대가 확인이 되고 만약 모순되는 진술들이 발견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진행될 때 대면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 보름 정도의 기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순직 해병 특검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호주 대사로 발탁됐던 그 부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해외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보직을 임명받으면서 출국 금지를 적법하게 해제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고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공수처에서도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 출국 금지는 해제되고 호주로 출국까지 이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태호 전 외교부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개입, 결국 범인 도피나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종섭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가, 그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바뀌었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종섭 전 장관이 그 외압의 핵심적인 지금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소환은 곧 이루어지리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